안녕하세요.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시각화 강의를 진행할 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전처리란 무엇인지, 데이터 전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전처리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결측치 처리와 이상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 수집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미 업무상에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크롤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공개 데이터셋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오픈된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셋 중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 JSON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SON 데이터 타입은요, 키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키가 어떤 값에 매칭이 되는지 각각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보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표준이 없고 그것을 일정한 형태로 변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HTML 데이터의 경우에는 훨씬 더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돌이 블로그라고 하는 어떤 블로그에서 좋은 데이터셋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여기 웹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에 보이는 형태의 표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웹 크롤링 기술을 사용해서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작성된 HTML 문서를 웹 크롤링 기술을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긁어다가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들을 추출해서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그리고 날짜의 컬럼으로 파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파싱의 작업 또한 데이터 전처리 활동에서 해주어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AI 프로젝트에서 걸리는 시간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정제,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즉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학습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정제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데이터 전처리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바른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AI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대부분이 데이터가 엉망이에요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데이터일까요? 자, 먼저 잘못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소스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셋을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잘못된 데이터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 수집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통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올바른 데이터를 전달을 해 주었지만 통신상의 오류 때문에 일부 데이터가 누락이 발생하거나 혹은 깨져 있는 상태가 발생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데이터가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삽입 문제 때문입니다. 데이터 전달하는 측에서도 올바른 데이터를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통신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받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과정에서 잘못된 테이블에 넣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데이터. 분명히 내가 올바른 곳에 삽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불완전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순된 데이터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상충되는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분명히 A라고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이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가 다른 도메인에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데이터를 통합을 하다 보면 같은 정보가 여러 번 저장이 되곤 합니다. 그런 중복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 모델에 왜곡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혹은 분석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명명규칙 불일치.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명명규칙이 불일치하는 문제입니다. A 기관에서는 똑같은 정보를, 예를 들어서 나이에 대한 정보를 나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해서 표시를 했는데 어떤 다른 기업에서는 영문을 사용해서 age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와 age, 컬럼이 분명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합치는 과정에서 같은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누락했을 경우 중복된 데이터가 쌓이는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혹은 단순히 date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때 어떤 기업에서는 date라고 하는 컬럼에 이 데이터를 수집한 날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수정한 날짜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면 같은 이름의 컬럼에 다른 목적을 가진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이전에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명명규칙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필요성.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수집하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프로세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후에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한다면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가가 혹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단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활동은 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70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프로세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수집된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분석용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처리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 데이터 전처리를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환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 결과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패턴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분석용 데이터를 전처리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전처리 활동을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정제 활동입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올바르게 바로잡는 활동이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 결측치 데이터와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데이터 정제 활동이다 라고 합니다. 데이터 통합은 우리가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그 데이터를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데이터 통합이다 라고 하고요. 데이터 변화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끔 분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값을 바꿔주는 작업을 데이터 변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축소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데이터 전처리 활동은 데이터 정제, 데이터 클렌징 작업입니다. 데이터 정제 활동은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함에 있어서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 잡는 활동인데요.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결측치와 이상치가 있습니다. 먼저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요, 누락된 값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결측치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결측치를 채워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삭제하고 어떻게 값을 채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는 일반화된 데이터 분포에서 벗어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 데이터가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상치를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값으로 치환해 줌으로써 이상치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셋은 캐글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자주 보셨던 데이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타이타닉 데이터셋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NaN, Not a Number라고 하는 값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에는 무언가 값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가 읽었을 때에는 해당 메모리에 아무런 값이 들어있지 않은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컬럼에는 결측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컬럼에는 결측치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컬럼이 존재할 텐데 이런 데이터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자, 결측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과정. 여기서 처리란 치환을 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작업이 결측치 처리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결측치를 처리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할까요? 네. 결측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누락된 데이터 세트에 따라서 어떤 특정 값으로 치우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한 경우에는 아예 그 모델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는 반드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결측치 처리 과정 4단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결측치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셋에 결측치가 존재하는지 결측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왜 결측치가 발생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측치 비율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이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측치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컬럼별로 결측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컬럼에는 결측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컬럼은 2건, 전체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가 결측치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케빈이라고 하는 컬럼은 전체 데이터셋 중에 대부분이 결측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작업. 결측치가 어떤 컬럼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많이 빠뜨립니다. 이 결측치가 왜 발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결측치가 몇 %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컬럼은 삭제를 해야 한다. 혹은 이 값을 어떻게 치환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지금 결측치가 발생한 이유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 혹은 해당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있다면 이 당시에는 이 컬럼을 수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은 이 컬럼이 수집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측치의 비율만 봐서 어떤 값으로 치환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컬럼의 결측치가 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보면 에이지, 케빈, 임버크드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에 결측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에 결측치가 존재한다. 글쎄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수집하는 과정에서 누락했을 경우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측치가 발생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결측치가 포함되었던 케빈이라고 하는 컬럼. 자, 이 케빈의 결측치가 왜 생겼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물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이타닉호를 탑승한 많은 승객들이 모두 다 객실을 이용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실 번호가 비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빈의 객실 번호가 비어 있는 것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어야만 하는 값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결측치가 왜 발생했고 그리고 얼만큼의 비율의 결측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결측치를 처리해 주어야겠죠. 자, 결측치 비율이 10% 미만이다. 전체 데이터셋이 100건인데 그 중에서 한두 건만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요.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그냥 삭제해버려도 무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시고요. 근데 대부분의 값이 비어있다, 반 이상이 결측치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컬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간, 요 애매한 10에서 50% 정도의 결측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결측치를 채우기 위해서 이 결측치를 예측하는 별도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 결측치를 올바른 값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은 아니지만 키와 몸무게 그리고 성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몸무게 값 중에 일부 값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키라고 하는 값과 성별의 값을 사용을 해서 남성이 키가 얼마일 때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더라. 여성이 키가 얼마일 때 평균적인 몸무게가 어떻게 되더라. 라는 별도의 로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비어있는 컬럼 값을 채우기 위해서 별도의 로직을 세우고, 즉 모델을 설계한 후에 그 값을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정확한 결측치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측치를 처리한다. 먼저 삭제하는 방법. 자, 삭제를 할 때에는 해당 롤을 삭제를 하거나 컬럼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케빈 컬럼 대부분의 값들이 비어 있다. 이때에는 우리가 요 케빈 컬럼 자체를 날려버리는 삭제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AG처럼
일부의 값이 비어 있어서 요 로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널 값이 포함되어 있는 로우를 로우 기준으로 삭제를 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우는 작업.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델을 사용해서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평균이라고 하는 대표값을 사용을 해서 채워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값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게 대표값을 의미하긴 하지만 만약에 대부분의 값이 평균값으로 채워줄 경우에는 잘못된 분석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값으로 채울 때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AC 컬럼에 일부 값들의 널 값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값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name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H 값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에 미스터 혹은 미세스, 미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그 이름이 단순히 사람의 그 이름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급 혹은 성별 그리고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임 컬럼에 중간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서 나이를 유추해서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미스터라고 하는 값들 그리고 미스라고 하는 값들 그런 경우에는 미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낮겠죠. 그리고 미스터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나이를 정확하게 유추하기는 어렵겠지만 평균 연령으로 남성의 평균 연령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역 상수로 대체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대표값인 평균값으로 다 대체를 해버리거나 혹은 0으로 바꿔주는 방법. 그런 방법 이외에 아예 이 값은 알 수 없는 값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채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값이 알 수 없음 혹은 이것은 비어 있었던 값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인 머신러닝 과정에서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의미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해서 염두에 두고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전처리 방법은 이상치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처리하고, 즉 이상치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데이터는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치가 발생하는 이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측치 처리와 마찬가지로 이상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 처리도 반드시 사전에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치 처리 과정도 결측치 처리 과정과 유사하게 먼저 이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왜 이상치가 발생되었는지 생각한 이후에 삭제를 하거나 적절한 값으로 대체를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백분위수를 사용을 해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백분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셋이 분포해 있는 그 비율을 100으로 두고 거기에서 상위 100%, 그리고 하위 0%, 이거 중간은 이제 50%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4등분해서 25%, 75%로 나누어서 4분위수 기준으로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중에서 25%에서 75%에 차지하는 부분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울타리를 쳐준 다음에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1.5배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이터를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혹은 적절한 값으로 대체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5%의 Q1이라고 하는 값과 75%의 Q3라고 하는 값의 차이, 울타리를 만든 이후에 1.5배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거리에서 벗어난 값을 아웃라이어, 이상치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그 아웃라이어로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그 울타리에서 가장 가까운 정상적인 값으로 치환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런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활화, 비닝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비닝은 빈 여러 개의 버킷, 깡통을 만들고요. 그 깡통 안에 데이터를 담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가 12부터 24와 같이 이런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비닝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요. 먼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고요.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정렬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깡통을 생성해줘요. 깡통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동일 간격, 여기에서는 10이라고 하는 기준을 사용을 해서 10, 20, 30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10 미만에 대한 데이터는 0, 여기 첫 번째 깡통에, 그리고 10부터 20 사이에 포함된 데이터는 두 번째 깡통에, 그 이외의 데이터는 세 번째 깡통에 담아두었습니다. 혹은 빈도수 기반으로 비닝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개수, 밀도 기반으로 우리가 비닝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깡통에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가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깡통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깡통에 값이 담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평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리를 기반으로 해당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해서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깡통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좀 더 거리, 즉 데이터 유사도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다 라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선형회귀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경향성을 학습을 시키고 해당 경향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수식을 만든 다음에 그 수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보정해주는 작업도 우리가 이상치 처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에이지 컬럼과 페어 컬럼에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판단을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상치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ge 컬럼과 where 컬럼의 각각의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더니요. age 컬럼에는 대부분의 값이 0부터 전체 값이 0에서 80 사이에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값이 20에서 30에 몰려 있네요. 그런데 where의 경우는요. 0부터 500의 분포를 보이는데요. 굉장히 큰 값은 드물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값이 0에서 50 사이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그 퍼센타일 기반의 이상치 판별 방법을 사용을 하면 여기 후반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이상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전처리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데이터 정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